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소화장애와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화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애와 불면증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화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게 명치, 여기 이 부위가 항상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명치가 아니라 가슴, 요 식도 부위가 답답하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여기서부터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더부룩한 느낌보다는 속이 쓰려서 못 살겠다, 배가 고플 때도 속이 쓰리고, 밥을 먹고 나도 속이 쓰리고,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쓰리고, 요런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속쓰림과 동반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신물이 자꾸 올라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썩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신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또 더부룩하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다. 처음 말씀드렸던 답답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요, 식후에 더부룩함을 호소하시는 경우죠.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부룩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메스껍다, 뭔가 자꾸 음식을 조금만 먹기만 하면은 메슥메슥거리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고 꼭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치가 아니라 여기 옆쪽 갈비뼈 쪽에 심한 경우는 여기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요렇게 요 부위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조이는 느낌 혹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방병명적으로는 뭐 위염, 위궤양, 식도염 여러 가지 병명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호소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형을 한번 나눠 봤는데요. 불면증이 있으면서 소화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소화장애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조건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면증의 원인은 소화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조건들을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면증을 앓고 난 이후에 혹은 불면증 바로 직전, 불면증 전후로 해서 소화장애의 증상이 훨씬 더 심해졌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림이 너무 심하다, 뭐 더부룩함이 너무 심하다,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조건이 1번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평소에는 소화가 정말 잘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불면증을 앓고 난 이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소화장애가 생겼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평소에도 불면증 이전에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좀 쓰거나 걱정을 좀 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혹은 소화장애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다. 네 번째로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자는 날이 있고 조금 못 자는 날이 있을 건데요, 유난스럽게 잠을 못 자는 날, 그 다음날 혹은 그 이후에 소화장애의 증상이 더 심해진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불면증은 소화장애가 원인이 된 불면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장애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치료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이 소화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몇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해줘서 위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평소에도 소화력이 좀 약했던 분들, 체질적으로 나는 소화가 좀 안 되는 분이었다, 항상 나는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인삼이라든지 생강, 백출, 이렇게 소화제의 역할을 하면서도 몸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소화장애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위장의 열을 꺼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위장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와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소화장애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조금 신경 쓰면은 소화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더부룩함보다는 오히려 쓰림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많고요. 소화가 안 돼서 빵빵하게 가스가 차서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보다는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명치도 가슴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장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소화를 시키려면 밀가루 반죽하듯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기가 있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데 이 수분이 너무 부족하게 되어도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위음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약간은 입이 건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입이 건조해서 침이 잘 안 나와요. 밥 먹을 때 항상 물을 좀 마셔주거나 국물을 먹어야지 밥이 들어가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대변의 상태는 약간 변비 쪽으로 가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하분이라든지 맹문동, 사삼, 생지황, 이렇게 위장의 우리 몸에 부족한 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활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 위장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긴장을 하면서 굳어지게 돼요. 위장 자체의 운동도 더뎌질 뿐만 아니라 위장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 위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는 그 근육들이 같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위장의 움직임 자체를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소화장애를 풀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용되는 약재가 백작약이라든지 백복령, 대추, 시호, 이런 약재들이 주로 활용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가슴에 응어리진 화라든지 울체된 기운을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 같은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소화장애의 특징은 명치도 답답하지만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한 번씩 뜨거운 그 불의 기운, 화가 올라와서 입이 갑자기 확 뜨거워진다라거나 얼굴이 확 뜨거워진다라거나 이런 증상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이제 식도염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슴뿐만 아니라 등 쪽에 등이 아프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목에 뭔가 자꾸 걸려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슴에 있는 불을, 화를 좀 꺼트려 주면서 막혀있는 기운의 흐름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자주 이용되는 약재가 치자이고요. 그리고 탱자나무의 미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만든 지실이란 약재, 혹은 귤껍질,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열을 내려주고 막혀있는 기운을 풀어줘서 소화장애를 치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소화장애와 불면증을 함께 앓고 있는 분들의 수가 아주 많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위장장애 자체가, 소화장애 자체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소화제를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장애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소화제를 먹는다라고 해서 이 증상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겔포스 같은 약이라든지 일반 소화제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소화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내 또 걸리고 쓰리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원인을 제대로 찝어서
그 원인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불면증도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은 소화장애와 불면증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60% 이상, 절반 이상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소화장애 자체가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소화장애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